네, 어젯밤 더불어민주당이 8일간 진행해왔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조금 전에는 오전 9시 이종걸 원내대표가 관련 회견을 하려고 했다가 둘은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유용화 정치평론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아침 9시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했다가 돌연 연기를 9시 직전에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무제한 토론을 마칠 예정이다. 그런데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자세한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제 밤늦게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전에 의원총회에서는 계속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더 강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도부에서 중지를 결정했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100여 명 줄을 서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설명을 하는 절차는 필요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전 상황은 일단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지도부의 의사를 전달하고 네. 양해를 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정도의 수순을 밟지 않을까. 뭐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일단 출구 전략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중단한다는 부분들이 여론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 결정했겠지만은 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테러 방지법의 문제점을 낱낱하게 다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근데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했는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물론 선거법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전격적으로 아무 명분 없이 어떤 출구 전략 없이 중지한다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야권 지지자층들은 당신들 그럼 왜 필리버스터 왜 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출구 전략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 아직 의견이 정확히 모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필리버스터한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연단에 서서 10시간, 뭐 3시간, 4시간, 5시간씩 대테러 방지법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네. 그냥 들어가서 예를 들면 본회의 표결을 붙인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자체가 야당의 명분상 상당히 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걸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니까 예를 들면 뭐 다른 부분들을 제시한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여당이 이걸 협력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나름대로의 정치적 명분이라든가 출구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그동안에 모았던 야권 지지자층들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이런 고민이 있겠죠. 예. 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딱하게 됐어요. 지금 처음에는 호기 있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중지를 하려고 해도 중지를 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사실 이게 세계 기록을 세우는 큰 사실 퍼포먼스였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150시간, 160시간을 농성하는 식으로 그 의원들이 연달아서 했고 전체 시간도 세계 기록이었지만 또 뭐 은수미 의원, 정청래 의원 해가지고 아주 그 기록도 굉장히 네. 기록적인 기록들을 냈고 화제가 된 것도 사실이고요. 또 가장 큰 성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야당 지지층의 결집이었습니다. 전체적인 그 국민 지지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야당 지지자들을 결집을 해놓은 상태에서 야당 지지자들에게 일정 정도 설득력이 없는 상태에서 후퇴를 한다고 하면 지지층들이 이반 현상을 또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의총이란 그 장을 통해서 네. 지지자들에게도 명분과 또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겠죠. 네. 자, 의총에서 당론이 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당무회의에서 네. 김종인 대표가 실질적으로 공천권을 완전히 달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분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의 당권 장악이 상당히 예전보다 더 강화됐다고 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에게 모든 걸 몰아주기로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결정적인 내부 요인은 이종걸 원내대표는 계속 하자는 거였고 네네. 김종인 대표가 중단하자고 계속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대표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한번 당내가 분란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의총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비대위라든가 김종인 대표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쪽으로 정치적으로 모아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 네.
자, 이 김종인 대표가 이념론 대신 경제론으로 전환해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설득에 나서면서 일단 좀 매듭이 지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오늘 상황에서는 글쎄 의원총회에서 또 다른 변수가 나올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정 정도 반대 의사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큰 방향에서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계속 이걸 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결론이 나긴 날 거라고 봅니다. 네네. 지금 김종인 대표가 얘기해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 대표나 다른 비상대책위원들이 이제는 중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든 게 뭐 충분히 테러 방지법의 문제점을 알렸다라고 네. 하는 것과 그다음에 선거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리고 이념 프레임에서 경제 프레임으로 이제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충분히 알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건 선거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 네. 지난 주말 26일 날 그 토요일 날까지 금요일인가요? 그때까지 선거법 개정을 하길 여야 합의를 했었던 거고요. 26일까지. 그리고 29일 어제가 사실은 마지노선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넘겼단 말이죠. 그리고 그전에는 선거획정위원회에서 안이 넘어오지 않은 관계로 네. 사실 뭐 명분이 좀 있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일요일 날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이 넘어오고 뭐 행자위도 통과되고 상임위도 통과되고 이런 상황에서 본회의를 이렇게 계속 미루고만 있을 수 없고 이게 국민적인 역풍이 올 거라고 하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명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포지티브한 명분으로 얘기한 게 이제 이념 프레임이 아니라 경제 프레임으로 넘어가야 한다. 네네. 이런 얘기인데요. 말은 이념 프레임이지 사실은 운동권식 국회 운영을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시간을 통해서 네. 8일 동안에 국회의 단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 운동권 문화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식의 정치가 19대를 마무리하는 모양새로 가서는 20대 국회의 야당 지지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게 깔려 있는 거고 플러스 경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역시 김종인 위원장 표 선거를 하겠다. 네. 김종인 대표표 선거를 하겠다. 경제 민주화나 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서 다른 이슈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SNS 등에서도 여론의 호응도가 좋았고 뭐 방청을 하려는 방문객들로 또 북적이기도 했는데 더민주의 득과 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필리버스터는 미국의 이제 상원 100명 정도죠. 상원 의원들이 그 상원 의원들이 미국의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개별적 독립성이 굉장히 강해요. 하원과 달리. 그래서 상원 의원들의 개별적인 독립성과 어떤 의원들의 권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무제한 토론이라는 것을 하면서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의회 민주주의의 어떤 미국 상원의 의회 민주주의 전통적인 거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이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의원 시절에 필리버스터를 처음 시작했지만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한 것은 처음이죠. 그러면서 과거에 국회가 이런 물리적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단상에 나와서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은수미 의원이라든가 몇몇 의원들이 보여줬던 것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진정성을 보여줬고 대테러 방지법이 물론 안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상당히 우리의 인권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지 않느냐. 특히 네. 과거의 국정원의 어떤 정치적 편향이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당히 알리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아이들도 데리고 가서 방청객으로 한다든가 네.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이런 측면으로서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선거구 획정이라는 부분과 물려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 봤을 때 상당히 부담이 갈 수밖에 네. 없고요. 또 하나 부담은 저는 이제 그 김종인 대표의 생각에는 이것이 결국은 안보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테러 방지법이라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서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보 프레임으로 갈 수 있는 좋은 후기였는데 이것이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의회 민주주의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어떤 공격을 받았단 말이죠. 형식적인 공세를. 그러나
지금 유엔 제재안이 결의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통과된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 봤을 때는 또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 만약에 불시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이 대테러 방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은 상당히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보 프레임은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불리한 국면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제 프레임, 민생 프레임으로 가서 네. 민생을 갖고서 박근혜 정부하고 대결하면서 총선을 가자. 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말씀드리면 당내의 어떤 강경파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에서 인터넷상에 이름을 올렸던 몇몇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이 대테러 방지법에서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은 김종인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중도 아니면 보수적인 당의 칼날을 바꾸는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예. 향후에 또 물갈이 문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김종인 대표는 강력하게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네. 중단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겠냐 뭐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은 뭐 오늘 오후로 더민주의 의총이 연기됐다고 합니다. 뭐 오늘 의총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김종인 대표에 대한 어떤 불만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불만의 지난번에 그 컷오프와 전략공천 그 강기정 의원 전략공천 이후에 신노그룹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불만의 소리가 나온 게 사실입니다. 예. 네. 그 전날에 조국 교수가 온라인에서 또 걸기하라는 식의 그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친노조에서 일정 정도 지금의 그 김종인 대표가 얘기하는 그 당개혁 그 시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백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인 그 리더십을 확고하게 만들어줬고 김종인 표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해줬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의총에서 김종인 대표를 몰아세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아까 그러려고 하면 여론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김종인 대표가 지금 위기에 더불어민주당을 일정 정도 여론을 안정화시켰어요. 그래서 총선에서 좀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만들어냈거든요. 이 상황에서 김종인 대표의 지금 행보를 흔들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의 여론의 흐름이 있지 않으면은 개별적으로 하면 본인이 공천에서 떨어지고 본인이 선거에서 그러니까 지역 선거에서 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총회에서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나서서 하긴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약간의 착시 현상인데 그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여론의 반향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온라인상의 무슨 흐름, 온라인 필리버스터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방청객들이 많이 늘었다 뭐 얘기하는데 네. 사실 방청객 몇 명 안 됩니다. 그 자리가. 그리고 온라인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맥시멈 8만 정도였어요. 24일 날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친노 그룹 하면 보통 한 10만 정도 보거든요. 네. 친노의 아주 핵심적인 활동가를.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인원만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집 효과가 있을 때는 그게 온라인상에서는 이 버주수로 접속수로 하기 때문에 그게 네. 연인원으로 계속 증폭이 되는 거지. 그렇게 영향력이 있으면 여론 지지도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여론조사에. 네. 그런데 여론조사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그 내부에서만 보글보글했지 찻잔 안에 태풍이었지 실질적으로 여론을 움직일 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힘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을 네. 김종인 대표를 제재하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동력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필리버스터에 대한 호응도가 지나치게 높다고는 볼 수 없다 네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은 더 민주의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중단을 할 경우 보다 정교한 출구 전략이 처음부터 좀 마련돼야 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점이 결국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종걸 원내대표도 아마 반대했던 이유가 마땅히 현재 이런 국면을 야권이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받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럼 중단한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야권의 형성된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지지 기반을 끌고 나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젯밤에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뭐 수정안을 내겠다. 지금 이제 야당이 제시한 여당에게 제시한 이 대테러 방지법에 대한 수정안을 내서 그걸 갖고서 본회의에서 부의에 붙여서 표결하는 이런 방식에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의 원내 전략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원내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확고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의총도 연기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하여튼간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필리버스터 때 찬반 여론이 팽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야당 입장에 봤을 때는 격려 전화도 많이 받았다 그러고요. 예. 실제로 뭐 제대로 야당도 한다. 그러나 지금 이제 네. 우리 김 소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면에 야권의 지지층도 결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만 또 하나 여권의 지지층도 강력하게 또 뭉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총선 국면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야당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중도층의 표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중도층도 이젠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거구 획정 문제가 있는데 뭐 이러한 부분들을 주말 계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필리버스터에 대한 부분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야당의 고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에 근데 왜 중단하는지 그다음에 원내 전략과 정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 부분이 아마 이종걸 원내대표 지도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 그 고민들이 아마 의총을 통해서 합의가 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전략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어젯밤에 이게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할 건가. 사실 이게 그 23일 날 갑자기 그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게 이종걸 원내대표가 하자고 주장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사실 아주 그 정교하게 전략을 짜고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거의 테러 방지법은 직권상정위에서 통과되는 상황에 마지막 의총에서 이종걸 대표가 필리버스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호응이 돼서 확 그 쏠려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빠져나올 때도 사실 지금 어떻게 빠져나올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라도 수정안을 내가지고 거기에 단판을 짓겠다. 네. 이런 명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까지 나와 있는 수정안을 보면은 국회 정보위를 상임위로 만들자 그런 얘기가 있고 국회의장의 그 문구 수정안을 넣자. 그리고 국정원의 조사권하고 뭐 추적권 이런 부분들을 대테러 센터로 돌리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명분이지 실질적으로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하려고 상임위로 하면 국회법을 전체를 바꿔야 하는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시 논의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권에서 받을 수가 없고 지금 네. 일정상으로 힘들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는 명분으로 하고 결국은 그냥 그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그 국회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제 만약에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게 되면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테러 방지법을 굉장히 좀 빨리 추진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더민주의 면을 세워줄 어떤 뭐 당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뭐 원유철 원내대표라든가 당 지도부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 강력하게 종용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양보를 한다거나 이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네. 이제 부담은 될 것이죠. 왜냐하면은 필리버스터 하기 전에는 대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 부분들이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네.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국가 안보 때문에.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자칫하면 국정원의 권한이 너무 세져서 감청이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의 일상적인 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여론이 형성됐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라든가 여당에서는 통과시키려고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부담을 갖고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의 부담이 이번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아무래도 이 필리버스터란 제도 자체가 토론을 통해서 협의하고 합의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원래의 취지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이 이게 길어지고 또 선거구 획정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총선을 한 40일 앞두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런 필리버스터의 원래의 취지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관철이 안 되고 다른 정치적인 부분으로 대립각이 갔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이게 지금은 총선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당에서는 이 대테러 방지법에 대한 수정안을 받지 않고 이미 직권 상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밀고 나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필리버스터가 중단이 되면 이제 테러 방지법 또 선거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일단 테러 방지법은요. 필리버스터가 끝나면은 바로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당 단독으로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이게 여야 협상의 절차를 밟겠죠. 그리고 뭐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거획정위원회에서 안이 결정되면요 국회에서 못 바꾸게 돼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다시 제의를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그동안의 과정을 볼 때는 이거는
그 뭐 여야가 거의 절충이 끝난 상태였고 네. 아주 뭐 세부적인 조절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는 뭐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을 거라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인권법 북한 인권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법사위원장이 그때 그 무쟁점 법안이었으니까 있었는데 법사위원장이 그 중간에 잡고 있는 바람이었겠는데 이것도 명분이 없으니까 이제 통과될 거라고 보고 문제가 되는 건 소위 말하는 민생법안, 노동 3법을 비롯해서 4법을 비롯해서 민생 관련 법안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여야가 좀 나름대로 전략들을 가지고 또 논의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총선에 앞두고 그게 본격적인 논의가 뭐 돼서 뭐를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회 선진화법이 지난 18대 총선 끝나고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총선 끝나고 20대 국회 전에는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손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필리버스터까지 아주 끝까지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물론 필리버스터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법제를 좀 해서 생산적이고 국민한테 봉사하는 국회를 20대에는 만들 것이냐, 이런 논의가 앞으로 더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